마찬가지로 컨트리뱅크가 세라에게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세라가 받게 되는 급여는 14,800달러가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전제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요 이그젬플에 이어서 회사가 세라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지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생산성만큼 지급한다면 두 번째 옵션으로부터 세라가 얻게 되는 급여는 페이는 14,800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성은 5,200달러여서 총 생산성은 15,200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마찬가지로 세라가 자신의 생산성만큼 페이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이 셋 중에 가장 좋은 옵션은 옵션 넘버 3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할 때 디스카운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해 보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잠시 그러니까 지금 두 기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기간과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기간은 우리가 사실 보지 않고요.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만 봤을 때 옵션 1, 2, 3가 이제 다른 밸류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비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전제를 달아 놓은 것은 뭐냐면 트레이닝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만일 우리가 트레이닝 기간 초에 있다면 포스트 트레이닝 기간 동안 얻게 되는 페이를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한 기간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디스카운트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 셋 중에 가장 큰 값을 주는 것이 세라에게 베스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제가 달아놓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일단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배제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 2, 3 가운데 만약에 스테이 한다면 세라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옵션 넘버 3예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근무 시간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 태스크에 따라서 40%, 60%의 시간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컨시스턴트한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세라 입장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단 세라가 스테이 한다면 자 만일 떠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떠난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떠난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옵션이 비교적 더 높은 가치를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잠시만요.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3,200이 아니고요. 6,400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6,400 그래서 제가 착각했어요. 6,400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라가 컨트리뱅크를 떠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옵션이 가장 최선이냐면 첫 번째가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한다면 당연히 옵션 넘버 3가 최선이고요. 만약에 떠난다면 첫 번째 옵션이죠. 자바 트레이닝만 받는 것이 세라에게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400으로 고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옵션 넘버 1에서 6,400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죠? 3,200, 6,400. 좀 숫자가 좀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첫 번째가 5,200, 4,400이고요. 5,200, 4,400 맞습니다. 그다음에 100% 텍스 같은 경우에 4,800, 1,600. 4,800, 1,600인데요, 이게. 4,800. 죄송합니다. 다 틀렸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1,600. 그다음에 제가 뭘 보고 만든 것이 기억이 첫 번째가 3,200, 6,400. 3,200, 6,4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200 여기가 6,400이 되는 것이죠. 다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요거를 공지사항 강의 자료 코너인가요? 어디 하여튼 어디든 숫자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아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서 잘못 슬라이드를 만들었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 한다면 당연히 옵션 넘버 3가 최선이고요. 회사를 떠난다면 가장 큰 값을 주는 것은 이 셋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결론은 만약에 세라가 회사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에 컨시스턴트하게 설계된 트레이닝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옵션 넘버 3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회사에 스테이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회사가 가장 좋아하는 거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회사가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제 최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내가 곧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세라가 컨슈뱅크를 곧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레이버 마켓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레이버 마켓에서 다른 직장에서 자바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컨트리뱅크를 떠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컨트리뱅크에서 노동시장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태스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이제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물론 하나 더 주제가 있지만 그게 우리가 비중 있게 다루는 주제는 아니니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이제 과연 누가 훈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홀드업 프로블럼이 나오는데요. 이제 홀드업 프로블럼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 훈련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Who should pay? 자, 이제 우리 세라의 트레이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는 사실 여기에선 하진 않을 거고요. 조금 복잡해서 이그젬플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우리 세라의 트레이닝 이그젬플에서 과연 이제 훈련 비용을 지금 뭐 스테이 한다면 최선이 바로 넘버 3인데요. 옵션 넘버 3인데 뭐 만약에 세라가 옵션 넘버 3를 선택했다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훈련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훈련 비용이 제가 아까 $5,000라고 했었습니다. 세라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컨트리뱅크가 부담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결과는 그 답은 누가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사실 이 트레이닝이 제너럴한 트레이닝인지 아니면 이제 펌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인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 할 때 추가로 얻는 생산성이 $5,200였었고요. 떠나게 되면 추가로 얻는 생산성은 $4,400였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스테이 할 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텍스 자바를 40%와 60%로 섞어서 받는 훈련이 비교적 펌 스페시픽한 것에 가깝다라고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펌 스페시픽한 훈련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